나쁜 기사. 예, 조선일보의 그 기사 또 사설 내용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죄를 예단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나 이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재판 연기를 했던 부분들, 그래서 마치 그 정권 친화적인 이런 어떤 성향이 있는 판사가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있고, 사설에서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가 이 문제가 있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사설에 써놓았습니다. 후속 재판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해놨고요. 조선일보는요. 예. 이진관 부장이 3시 좀 넘어서 이제 판결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시 한 30분 정도 좀 전후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 기사가 이진관 부장 누구냐? 대장동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그 재판하는 도중에 너무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성향을 드러내고 이래가지고 증인들에게도 막 함부로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다. 막 이런 취지로 그 기사가 있었죠. 이런 취지로 그 기사를 썼고요. 그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그때 1등인 1위 많이 읽은 기사 1위였고 2등이 바로 한덕수에 대한 23년 선고 그 기사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부러 노골적으로 아주 의도가 있는 그런 기사를 사실은 써낸 거고,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이진관 부장이 상당히 편파적이고 왜곡된 태도를 취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국면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자신들의 논조를 밝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또 판단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김용현 그 변호인단의 이하상이라고 그 문제되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는 그 유튜브 채널, 뭐 제목도 얘기하기 싫은데, 그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서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모시는 죽은 윤석열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하나 더 붙여야지. 술 먹은 사이코패스가 총 들고 칼 들고 아무나 찌르고 다닌다고. 윤석열이 했던 일 같은데? 이진관 판사한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백대현 부장한테도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덕수가 제일 바보다. 바보같이 뭔가 하나 이렇게 좀 해보려고 얘기하니까 바보같이 내내 그래고 말을 못 끊어가지고 이진관 같은 사람이 그런 판결 내리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자기 의뢰인이 무슨 판결 받는지 한번 보자고. 얼마나 변호를 잘했는지. 이러면서 백대현하고 이진관 둘 다 이렇게 막 사이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변호사라는 사람은 특히나 이제 의뢰인이 있을 경우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 그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사형 조장 변호사죠. 사형 조장. 그러니까 김용현 이제 변호인이니까 김용현의 어떤 재판에 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김용현은 그냥 판결을 그렇게 받는다고 치고, 그럼 본인은 이제 본인 정치하는 것이다. 이제 감치되겠지. 그리고 감치가 빨리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지적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움직임들을 일부러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게 연출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김건희 재판, 우리 또 임생 부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날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일 선고. 1월 28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건데, 이게 그 한덕수 판결문 안에 보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10월 3일 그날 당일에 국무위원들한테 내 처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면, 뭐 국회 국무회의 다 통과가 됐으니까 시작이 되면 이제 김건희의 내란 연루 부분을 또 본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28일 1심 선고에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선고라든지 이런 앞서 얘기했던 그 재판부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까요? 줄 것 같아요. 당연히 줘야 되고요. 다음 주에 권성동 의원 판결 선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음 주가 하이라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뭐 당연히 실형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기존에 나와 있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부 동반 지금 이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부부 동반 그냥 실형. 실형. 부부 동반 깜빵.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철퇴를 내리친 지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지만 서초동 법조타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고위직 한 명이 구속되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12.3 사태를 계엄이라는 비겁한 언어에서 해방시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추악한 친위 쿠데타라고 역사의 판결문에 박제해버린 그 전율이 온 국민의 가슴을 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수 진영과 관변 언론들은
판결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이진관 판사를 향한 노골적인 좌표 찍기와 인신공격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판결 직후 이진관 판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해준 인물이 아니냐며 편향성 프레임을 씌우기에 바빴고, 사설을 통해서는 내란 가담 여부가 논란이 있다는 궤변으로 범죄를 축소하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세력의 변호인들조차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 저열한 공격은 오히려 저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판결의 논리가 워낙 치밀하니 고작 할 수 있는 게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치명적이다라는 법리의 바다는 이미 저들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단 한 명, 직위원에게 꽂혀 있습니다. 국민은 과거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그의 부끄러운 기록을 똑똑히 기억하며 날 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직위원은 사방이 꽉 막힌 사법적 그물망 속에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백대현 재판부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공소기각이라는 탈출구를 봉쇄했고, 이진관 재판부는 방조자에게 23년을 때리는 올려치기 선고로 내란의 중대성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부작위조차 엄중히 단죄했다는 점입니다. 내란의 엔진에 기름을 붓고 요식 행위를 도운 조연조차 징역 23년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총칼을 든 군인들을 국회로 보낸 내란의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 말고 어떤 답이 있습니까? 반성조차 없는 수괴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도피처를 열어주는 것은 정의에 대한 배신이자 법치주의의 파산 선고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가해자의 절제가 아니라 목숨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의 저항 때문이었다는 판결문은 이제 직위원이 피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직위원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2월 19일 그가 서게 될 자리는 단순한 법정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관입니다. 내란은 내란이었고 쿠데타는 쿠데타였습니다. 수괴 윤석열에게 역사의 철퇴를 내리치는 것만이 직위원이 과거의 과오를 씻고 역사 앞에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로 김용현 전 장관은 더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듯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다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진관 백대현 판사를 흉기든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에 빗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벌벌 기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표한 게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벌벌 기었다는 거예요. 이진관이 눈치 보면서 뭐 자백하고 뭐 판사님 해가면서 이진관이 더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한 전 총리 재판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흐름을 끊는 게 전략이라며 스스로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의 흐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얻은 게 뭡니까?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흐름으로 바로잡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그런 투쟁이거든요. 이진관 재판장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재판장을 사이코패스에 빗대는 등 막말은 계속됐습니다.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한 전 총리 선고가 다음 달 내란 선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다음 달 선고는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다급해진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역효과만 불어올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검은 앞서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법정 모욕도 양형사유로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나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렇게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 건 이진관 재판부의 1심 판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모의라며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주체로 적시했습니다. 그 판결문에 김용현이라는 이름 무려 145번 등장합니다. 내란의 2인자가 받게 될 형량은 한 전 총리의 23년을 넘어설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의 주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꼽았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소관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한 후 판결문에는 계엄 전후 김 전 장관의 행적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계엄 직전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니 그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며 설득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한 명이 더 와야 한다는 취지로 손가락을 표시하면서 인원수를 계속 챙겼다는 겁니다. 김용현과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 또는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 판결문 본문엔 김 전 장관이 모두 145번이나 언급돼 있습니다. 특정 재판부의 판단은 다른 재판부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내란인지 판단하는 사건 구조가 비슷한 만큼 내란 본류 사건 재판부에서도 이 판결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 전 총리에겐 과거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2인자이자 내란 설계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었는데 구형량보다도 더 나온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걸 올려치기라고 한다면서요? 예.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고 이후에 중계를 끊고 법정 구속 여부를 따졌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끝난과 동시에 바로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세 분이 선고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부터 좀 해주시죠. 사이다를 안 먹으면 안 되는 날이네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국민들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억울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분노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에 야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까지 그 불공정할 수가 있어의 표징지규현. 전혀 다르게 이런 판사만 있다면 대한민국에 억울한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판사였는데 예상했던 대로 한덕수가 자행했던 그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 거기다가 법정 구속까지 딱 결정을 해주니까 그야말로 이진관 부장판사만 같아라.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지규현에게도 그대로 귀속되기를 좀 바라는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남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전에 나왔던 백대현 판사 거하고 이번 이진관 거를 합치면은 이제 윤석열, 뭐 이상민, 박성재 다 유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판결문 아직 안 나왔고 그 저 읽는 걸로만 들었을 때는 느낌상으로 헌재 결정문보다 잘 썼다. 왜? 이 헌재 결정문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의 의견을 받다 보니 어떤 뭐 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뭐 야당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약간 얼그럭얼그럭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명 그 재판부가 뭐 배석까지 포함해서 뭐 배등 재판부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진관이 주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분 일관성 있고 굉장히 정합성 있게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간다. 그러면서 딱 가장 핵심은 전두환 내란 재판은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가 40년 전 그 판례 묶기 그 말은 즉 이제 그 윤석열 재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지기현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헌재 결정문보다 잘 썼다. 그리고 전두환 내란 재판 판례 폐기라는 표현까지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마지막 양형 기준에서 밝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과연 어떤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짚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이다. 라는 어떤 이제 확정적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 노상원 결정에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고라는 게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입장에서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친위 쿠데타이자 이것이 내란이고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대해서 심지어 양형 기준과 관련된 걸 적용할 수도 없다. 방금 김남일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걸 정확히 짚은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재판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내란 재판과 관련된 방점을 찍었죠. 예, 중요한 기준점을 지기현 만들었다.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똑바로 해. 윤석열 쪽에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사상자가 없다라는 예. 점을 그쵸. 들면서 나는 전두환 저 선거랑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원천 봉쇄를 그쵸. 시켜버린 게 한 방에. 예. 이 얘기가 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쿠데타, 친이 쿠데타가 명징하고 이 친이 쿠데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로 모여든 시민 덕이다. 예. 그거 말하면서 울컥했어요. 화면 보시면 보시다가 그러니까 저 보는 우리도 울컥 뭉클. 아니 나도 울컥해 지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날 그 밤을 생각하면 진짜 그날 현장에서 저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진짜 와 21세기에 야 저는 사실 40살이 넘으면 더 이상 거리에 나가서 시위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제가 20살 시절에. 근데 50이 넘어서 그 밤에 길바닥에서 그 수많은 시민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선배들이 나와서 저 장 기자님 86학번입니다. 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김포에서 지금 여기 왔는데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여기 운전하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우리 대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는 이 어떤 그 염원, 그것을 평가받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지기현뿐만 아니라 그 수원 3인방 정재욱 판사 양반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할 때 법적 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오늘 그 이진관 판사의 그 저 결정문 보면 판결문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거 무슨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미 구속영장 기각한 어떤 그 결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지금 보면은 사실은 기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됐는데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요청을 했죠. 이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하시오. 좀 요청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지금 제가 저희 제작진 통해 가지고 포털 등등의 여러 댓글들 반응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장보고 집에 가는 길에 생중계로 보다가 선고하자마자 길거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네요. 드디어 민주주의가 살아나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워 울다가 잠깐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니 민주주의 만세. 이진관 판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범에 대해서 절반 디스카운트했던 선고를 보다가 올려치기 23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 판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우리 장윤선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지귀현은 각성하라. 그리고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그동안의 행태를 비꼬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해온 행실을 보면 40여 년 동안 이리 미끌 저리 미끌거리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도 피해 다녔겠다. 이제 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한 죄값을 더해서 그리고 국민이 받은 충격과 트라우마를 제대로 인식한 진정한 판사의 엄중한 판결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돈가스 변호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어디서 돈가스를 먹고 돌아다닙니까? 어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어요. 굉장히 특히 이제 한덕수 최성목 최고 공직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권한 없이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자체 구성에 개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정말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한덕수에 대한 엄벌을 바랬었는데 하여튼 이번 판결이 굉장히 약간 좀 시원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약간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초범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백대현 판사의 백대현 판사의 그게요. 모든 형사재판에는 형사재판 제일 뒷장에 이 사람의 전과 기록이 붙어 있거든요. 모든 형사 기록이.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전과 기록이 없다. 근데 그거까지 이제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재판에서는 다른 전과 기록이 없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백대현 판사도 사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초범이고라고 자체가 초범이고가 사실 초범이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내란의 재범이 있으면 그거를 너무 이제 일상적인 어떤 다른 판결문과 비슷하게 판결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다른 판결문 쓸 때 그냥 초범이고로 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한 엄중함을 우리가 아쉬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매일 받아보는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초범이고 할 때 전과 기록이 없고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데 이걸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특검 쪽에도 그 부분 표현을 그때 물어봤었더니 네. 그거 일반적으로 쓰는 그래. 전과 없다는 표현인데 판결문에 항상 우리는 나오는 아는데 전과 없다는 이제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아니 무슨 내란에 그러면 뭐 재범이냐 이렇게 받을 수 근데 없을 것 그런 같습니다. 아마 그거까지 정확히 반영을 해서 양형 사유를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근데 그래 한덕수 그것도 있지만 당신이 저는 전과 기록은 없다. 예,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다 뭐 무슨 받아들인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반으로 디스카운트한 것도 그렇죠. 저는 문제라고 선고 보는 자체가. 거예요. 선고 자체가 그 10년형 저는 그 지금도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문제가 있다며 체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군경이 서로 유혈을 사태가 일어날 뻔했죠. 그렇죠. 거기서 무슨 필요하면 칼을 써서라도 경호에 칼이라는 건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게 당시에 제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했던 거예요. 근데 예. 뭐 칼을 써서라도 나를 지키라. 얼마나 총 뭐 왜 가지고 있어. 이럴 때 쓰라고 쓰는 거지. 사실상 그런 것들을 유도했던 그 범법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초범이기 때문에 반으로 깎아주겠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저는 이제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형량이 너무 심각히 보면은 적다 이제 이런 겁니다. 무죄가 났던 부분 중에 이제 일부분 무죄가 났으니 이제 형량이 깎일 수 있는 뭐 올려치기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깎이는 거는 이제 일반적일 텐데요. 하나가 이제 다만 이제 윤석열 1심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란이라는 성격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 무죄가 난 것 중에 그 뭐 저 외신 보도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사실 내란죄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한덕수와 이후에 있을 윤석열 재판에서 그 부분이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면 그 앞에 부분 요 5년 나왔던 그게 항소심 갔을 때 사실은 그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죠. 네.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또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는 그 2부에 출연하기로 하셨는데 일찍 도착하셨다 그래서 바로 불러드렸습니다. 예, 오늘 초과 근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많이 가져가겠습니다. 오신 김에 저희가 지금 그 한덕수 1심 선고 23년 법정 구속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주문 읽는 순간 느끼신 바를 좀 온몸에 이제 전율과 소름이 돋았고 전율 앞에 저희가 사이다 준비해놨어요. 드셔도 됩니다. 아 진짜 예. 먹어야 되겠어요. 예. 아 사이다 마시는 김규현. 예. 광고 들어오겠다. 예. 김규현 변호사. 이게 진짜 80년 묵은 어떤 한이 터져 나오는 80년? 우리가 전 역사책으로만 배웠지만 반민 특위 때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 그리고 뭐 전두환이나 이런 12.12 쿠데타 주역들한테 제대로 죄를 묻지 못하고 다시 막 풀어주고 막 이랬던 것에 대한 한 이런 것들 응어리진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어서 진짜 마음속으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